관절염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관절염, 이 염증은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일단 많이 사용하는 곳은 그곳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우리 피아니스트들이나 발레리나를 보면 이 손가락 마디, 발가락 마디들이 다 두꺼워져 있잖아요. 그것은 아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염증으로 거의 이제 굳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평상시에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관절염이 많이 생기시는 경우에는 또 다리 근육이나 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운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한 방향으로만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제대로 이 뼈와 뼈 사이 관절을 지탱해 주지 못해서 근육이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이런 관절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계속 어떤 근육을 사용한다면 꼭 그 반대로도 근육을 사용해서 관절이 제대로 여러 방향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 근육 사용, 적당한 근력 강화와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의 관절염은 류마티즈성 관절염이 있죠. 이것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내 몸의 항체가 내 몸을 공격하는 형태예요. 내 몸 속에서는 외부 물질에 대해서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뭔가 면역의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서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형태로 바뀐 겁니다. 이게 뼈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되고요. 장에서는 크론병, 피부에서는 아토피, 이런 것들이 또 같은 계열의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역시 면역의 질서를 다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관절염에서는 관절 움직임 속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면역의 질서, 과면역이 일어나지 않게 면역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 다 크게 보면 역시 면역 건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역 건강은 왜 이렇게 활성산소가 또 중화가 안 되고 또 자가 면역이 일어나고 있는지, 면역 건강을 우리가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면역 건강이 무너지는 이유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될 텐데요. 우리 몸속에서는 독소가 발생할 때마다 염증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염증이 아니고요. 독소를 우리가 머금고 살면 생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그게 염증이라는 여러 증세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염증이 있다는 것은 내 몸에서 뭔가 독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관절염 수준에서 본다라면 그 속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산소가 사용될 때마다 약 2%는 생기게 되는데요.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산소 호흡이 많아지면, 산소의 대사가 많이 늘어나는 곳에서는 당연히 활성산소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해도, 과식을 해도, 과음을 해도 지나치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는 산소 소모량이 늘고 활성산소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활성산소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다양한 항산화 시스템들, 항산화 효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냅니다. SOD나 카탈라제나 글루타치온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항산화 효소들은 재료 없이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죠. 당연히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 효소의 재료는 조효소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비타민들, 많은 미네랄들, 많은 이 효소가 풍부한 음식들 속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 식물 성분들이 조효소가 되고 이것이 효소들의 원료가 됩니다. 따라서 건강식품으로 우리 타임지가 선정한 블루베리나 토마토 같은 음식 많이 먹으라 하는 이유도 바로 항산화 효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들이 되고 그 자체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여러 안토시아닌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활성산소를 잘 중화시키자. 특히 많이 사용할수록 손목이나 무릎이나 또 어깨나 이런 몸의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하거나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사용하는 분들일수록 항산화 효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음식들을 잘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독소 중에는 활성산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식사를 잘못해도 음식물이 소화되고 찌꺼기가 몸에 쌓이면서 독소를 유발합니다. 당연히 과식 습관 좋지 않고요. 또 길에서 어떤 튀긴 음식, 치킨 같은 음식, 입에서는 맛있지만 몸에서는 이 튀긴 음식은, 산화된 음식은 몸에서 독소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해독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효소를 필요로 합니다. 빵이나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고기, 우유 이런 음식들도 몸에서 많이 먹다 보면 또 독소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식사를 독소가 발생되지 않게 완전히 소화시키는 식습관, 완전 소화 식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몸에 독소를 줄여야만 관절염, 또 과면역이 일어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이런 질병들도 다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어떻게 좋아지는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면역에 관련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간이라는 장기죠.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요. 대식세포나 림프구나 백혈구로 알고 있는 이런 다양한 면역세포들에는 과립구나 단핵구, 여러 림프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면역세포들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랜자임이나 퍼포린이나 사이토카인, 인터류킨 이런 면역 단백질, 면역 물질들을 만들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병원체를 직접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우리가 좋은 음식을, 식사한 음식물들을 가지고 간에서 합성을 합니다. 따라서 면역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도 역시 간이 튼튼할 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간 외에도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장기가 있는데요. 바로 장입니다. 장은 소장의 파이어판이라는 곳에 약 80%의 림프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몸에 들어오는 여러 이물질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장에 틈이 생기거나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죠. 장내 유해균이 너무나 많다, 대장에 유해균이 너무나 많다, 이런 것들이 전체 면역세포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장뇌축이라고 해서 파킨슨 질환 환자들, 치매나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장에 유해균이 많거나 장 상태가 변비, 설사 등으로 매우 좋지 않은 것도 확인이 됐죠. 그래서 우리 장의 건강은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또 뇌 쪽 질환까지도 연결돼서 우리 몸에 질병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을 나아질 수 있는 방법, 단순히 관절에 뭔가 좀 붙이고 약을 바르고 약을 먹고 이 수준은 일시적인 통증은 줄여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활성산소를 줄이고 또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간과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들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